고려 사신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했던 위도. 중막동과 더불어 위도는 먼 항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집결지였다. 위도에는 옛부터 당제를 지내던 수성당이 남아있다. 여기가 사당제예요? 예, 이게 탕이죠, 탕. 요즘도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이면 이곳에서 당제가 벌어진다. 당집 주변엔 지금도 당을 새로 개축할 때 버린 기와가 널려 있다. 8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와 문양의 기와가 발견되고 땅속 1m까지 이런 기와가 묻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집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증축한 그 건물을 보면 또 기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전에 의하면 그런데 쓸만한 우리는 버려져 있는 그 기와에서 용궁을 볼 수 있었다. 바다에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과 3층 누각집, 그리고 버드나무. 전형적인 용궁의 모습이다. 용궁은 무사항해를 기원하던 상징 문양이었다. 그 수성당의 제사터 유물, 그리고 위도 당집에서 발견된 용궁문이 기와,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된 문인석, 이런 것들의 다양한 그 유물, 유적들을 정리해 볼 적에 이곳은 항해와 관련된 그런 곳이고, 그 목적은 무사항해를 기원하던 그런 그 해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던, 신성시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원의 상징. 그것은 인당수와 용궁이었다. 심청전을 보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인당수며 용궁도 사실은 고대 바닷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심청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이나 흥부전 또는 홍길동전 등과 같은 고대 소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고대 소설은 대부분 앞머리에 그 이야기의 시대와 배경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춘향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전라도 남원 땅이라는 이 배경 설정은 어느 책에서든 모두 일치합니다. 그것은 흥부전이나 홍길동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홍길동의 고향을 두고 잠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지명은 모두 일정한데 다만 실제 지역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청전은 다릅니다. 책마다 유리국 오류촌이니 또는 남군 땅이니 황주 도화동이니 하듯이 이렇게 배경이 모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심청전에만 이 다양한 공간적인 무대가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유리국이니 남군 땅에 실제 심청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걸까요? 심청전에 이렇게 다양한 공간 배경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찍부터 소설 심청전의 무대로 널리 알려진 백령도. 백령도에는 심청을 기념하기 위한 심청각이 세워져 있다. 이곳엔 소설 심청전의 내용을 형상화한 모형물과 심청과 관련된 영화, 오페라, 판소리 등에 관한 자료가 진열돼 있다.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 뱃머리에 서 있는 모습의 심청동상은 이곳이 심청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꽃바위 혹은 연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서남쪽 바다엔 이 지역 사람이면 누구나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연꽃을 타고 떠올랐다고 말하는 연꽃 바위가 있고, 북한 지역인 창산곳 좌측 대간바위 앞이 바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심청이 뛰어들었다는 인당수의 위치다. 바로 넘어가가지고 몽군포, 예. 유명한 구간에서 몽군포 타령한 몽군포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동북쪽으로 황해도 황주 도화동이란데 심청전의 고향이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쪽 그 인당수하고 백령도하고 연꽃바위하고 이것은 어떤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심청전의 이번 약 85개 가운데 고유명사 지명이 이 백령도와 딱 들어맞아요. 심청전의 얘기가 전해지는 곳은 백령도뿐만이 아니다. 전북 부안에도 심청마을이라고 부르는 도화동이 있다. 이 지역은 과거에 마을 입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으로 베어 퍼진 산이라는 특이한 지명과 대규모 고인돌이 남아있다. 이곳에 해상교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세력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아주 오래된 얘기로 구전으로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이름도 도화동이고요. 어르신네들이 구전으로 내려오기를요. 얘가 혹시 심청이가 살았던 도화동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들 했죠. 백령도와 부안 외에도 심청 관련 설화나 지명이 전해지는 곳은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바다와 통하는 곳에 오래된 마을과 절이 있고 해상교통이 가능했던 지역이란 것이다. 내륙 역시 과거 바다였거나 강을 통해 바다와 교통이 이어지는 곳이다. 고대부터 한반도 남서지역과 밀접하게 교류했던 중국 절강성의 주산열도. 놀랍게도 이곳에도 심청전에 등장하는 지명이 여럿 있다. 그 중에 한 곳, 불교가 들어오기 전 중국 최대의 도교 성지였던 도화도. 양쪽에 산이 있고 바다를 바라보는 지형. 도교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명당 도화촌이다. 도교 사원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불교 사찰이 들어서 있다. 심청전에 등장하는 도화동도 도교에서 비롯됐다. 주산열도의 모든 섬을 연결해주는 항구. 그런데 이곳에 눈에 띄는 지명이 있다. 심가문. 주산열도의 가장 큰 항구 이름이다. 이 지역의 세력가였던 심실가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다면 심가문과 소설 속의 심청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吴兴啊，吴兴这个沈家呢是很有名的，是这江浙一带这个姓氏啊，都是吴兴的沈家起出去的。他来到了这个海岛来做生意，这个做生意都是为了到日本、到潮汐那个方向啊去做生意，因为在这里港口方便了，做渔港嘛很方便，在这里呢定居比较好，来去船只方便，就在这里住下来了，所以呢得名为沈家门。 심가문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이곳에 심시 마을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구였던 이곳은